는 되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주눅이 좀 들어있는 어떤 되게 상반된 그 어떤 연애의 결이 좀 약간 신기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떨까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내가 이 친구한테는 먼저 고백도 했고 약간 좀 지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중심을 갖고 그 앞 캐릭터와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 연애의 그 캐릭터를 대할 때 연기의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런 포인트는 감독님이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좀 잡아주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극 중에서는 뭐 이제 여자친구나 이제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과거에 나도 분명히 누군가를 친구 또는 뭐 누구한테든 뭐 휘어잡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푸른이한테 주눅들듯이 기센 사람 앞에서는 막 기도 못 피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 내가 과거에 어땠지 그런 걸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설정된 부분도 있지만 배우님들과 그게 정말 장시간의 썰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보면 그 중에 많이 녹여낸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정말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수연 배우님은 같이 오셔서 영화도 보셨어요. 오늘 처음 보신 건가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뭐 굳이 여쭙자면 두 번째 오늘 보면서 좀 약간 이런 거는 되게 재밌고 좀 좋더라. 뭐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어떤 감정이 좀 드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처음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시사회 때 처음 보고 너무 낄낄 웃었어요. 계속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미 시나리오 자체는 너무 재밌었는데 가끔 이제 영화로 나왔을 때 그게 좀 이렇게 그만큼 안 재밌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긴장하고 보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본 이유가 정말 좀 더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이거 보자마자 우리 대기실로 가서 선배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선배님 이거 선배님 대표작이라고. 왜냐면 선배님이 너무 잘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막 너무 푸릇푸릇한 여기 우리 이 자연처럼 너무 잘 살아있고 또 감독님과 너무 그냥 동일인물을 갖고 그래서 둘이 너무 합이 잘 맞은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처음 이제 시사회 때 처음 봤었을 때는 또 선우한테 너 이렇게 매력 있는 배우고 이렇게 연기 잘했냐 제가 미안한데 막 선우 드라마를 많이 못 봤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선우는 이제 그 당시 약간 본인이 제대하자마자 찍어서 이제 몸매 관리도 잘 관리 못한 채로 찍었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제 나이 때 여자가 봤을 때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기 잘하고 이렇게 좋은 배우였냐 해서 한참 칭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선배님의 대표작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너무 한 번 더 보시면 수연 씨가 매력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봐야겠다. 관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듭해서 보게 되면 다른 캐릭터들에 더 많이 눈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적 관점을 제외하고도 어떤 관계성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난무를 하기 있기 때문에 각각의 투영해서 인물을 보게 되면 더 어떤 많은 결들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김강현 배우님 생활 연기가 정말 너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차선우 배우님이 더 만만치 않게 느끼실 수 있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근데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현장을 가든 상대방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사람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좀 기도 좀 잘 눌리고 눈치 많이 보는 성격이라 상대방 그런 에너지에 휘말릴 때도 있고 제 거를 마음껏 못 펼칠 때도 많은데 형님이 정말 저의 속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진짜 마음껏 뛰어놀아라 하면서 저를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형이 계속 대본 연습 대사 맞춰보자고 하면서 제가 혹시나 힘이 들어가거나 조금 경직돼서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아유 그냥 진짜 사촌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 형한테 그냥 말하듯이 편하게 하면서 저의 그 좀 벽을 많이 형이 깨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자유롭게 막 뛰어노시는 형 때문에 긴장했다기보다 제가 더 신났었어요. 네, 제가 더 신나서 혹시나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신나서 형한테 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너무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형 덕분에 제가 더 재밌게 놀았죠. 그쵸. 이제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어떤 동네 형의 어떤 뭐 관계가처럼 뭐 그런 어떤 느낌들이 사실 갑자기 작품을 통해 만나서 아무리 급격하게 빠르게 어떤 친분을 쌓는다고 해도 그게 어색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강현 배우님이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연기를 좀 자아내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관객분께서는 안나와 푸르미는 결국은 모를 수 없는 안나푸르나였던 것인지요? 아니면 추억의 자락인지?라는 걸 감독님께 여쭸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담겨 있는 영화라서 상당히 담겨 있는 영화라서 모를 수 없는 산이었었던 건 맞죠.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고요. 실은 이게 지금 그 언론 매국 시사가 아니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한 얘기들을 해도 되는 자리인 거죠. 잘 걸려서. 잘 걸려서. 네. 근데 실은 안나와 프로미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다른 면도 좀 있지만 그 신노년 역에서 제가 말을 못 붙였던 그분이랑 저 교차로에서 만난 분은 같은 분이에요. 네. 그거는 아마 배우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오르지 못했었던 하지만 전망대에서 그 아름다움만 바라봤었던 분이니까 그렇게 설명해드리면 될까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그게 뭐 사랑이건 이성이건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건 뭐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요? 또 그것 때문에 행복했었던 시간들이 있고 그런 행복했었던 시간들을 또 회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굳이 이렇게 여성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네. 그쵸. 말씀하신 맥락들이 영화에 많이들 담겨 있으니까 좀 못 느끼셨다 하면 N차 관람으로 이 영화를 좀 느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말씀 이제 선우 씨가 아까 방금 얘기한 거 약간 설명 더 드리자면 선우 씨 대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강현 씨랑 방금 연기하면서 좀 더 편해진 저 영화를 보시면 N차 관람하시면 이제 느끼실 텐데 마지막쯤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 뭐 부를 사람 있어? 뭐 술 먹게 할 때 선우 씨가 그게 애드리브였는지 모르겠는데 여사친도 씨가 말랐어요라는 말할 때 감정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연기가 아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사는 아니야? 대사였나 그게? 대사였나요? 대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애드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실제 이제 그 당시 감정이었고요. 네. 굉장히 잘 이게 들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또 이제 군대를 늦게 다녀왔어요. 전역을 이제 30살에 했는데 전역도 하고 뭐 이제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렇고 확실히 인간관계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주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도 친구도 많이 좀 없고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항상 그랬죠. 나도 이제 나이가 차니까 슬슬 좀 연애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이거 뭐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형이 부를 사람 있냐라고 하길래 거기서 제가 좀 화가 났나 봐요. 제 스스로. 네. 이런 걸 왜 나도 형 믿고 등산을 왔는데 이제 막 전역한 동생한테 그런 질문하는 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너무 하더라고요 형이. 네. 그랬었죠. 여전히 여사친 네. 씨가 말랐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팩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걸로 이제 하고 뭐 그렇다면 우스갯소리로 김광훈 배우님도 아무도 내전하는 여성분들이 맞아요. 받지 않는다. 심지어 엄마조차도 나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뭐 애드립으로 나오시는지. 실생활이고요. 어머니가 제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어머니가 좀 오래 한 6, 7번 될 때 받으신 거 10번 이상 될 때 받으셔서 저는 무슨 일을 할까봐
그래서 한 3-4번 울면 끊는 버릇이 있어서. 근데 엄마가 뭐 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한 30분 있다 전화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제 전화 피하는 건 아닌데 보통 신기하게 수연 씨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왜냐면 뜬금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재중 왔으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일상이 그냥 신기하게 다 제 전화 첫 번째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감독님 나 내 전화 여자 다 안 받아 이랬더니 저도 그래요 그랬나? 참고로 제 전화는 김강현 씨도 안 받아요. 2번 해야지 그때 받아요. 네, 네. 뭐 전화했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뭐 사실적인 대사였던 것 같아요. 잘 안 받아요. 이렇게 씁쓸한 얘기가 나오지 못하는데 박수 한번 기운 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는 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